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동해선 열차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매진 행렬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얻으며 벌써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말부터는 속도가 빠른 KTX 이음의 투입도 결정됐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을 따라 강릉과 부산, 부전 사이를 달리는 ITX 마음열차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 주요 시간대에도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승객과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다 배경이어서 되게 경치 보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용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더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동해선 열차는 고속도로가 없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부산을 연결하며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천 명 안팎이 이용하며 이달 들어 누적 이용객 수가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운행에 제약을 받는 단선 구간인데다 최고 시속 160km에 불과한 ITX 마음열차만 운행에 투입돼 강릉에서 부산, 부전까지는 5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강릉에서 부산, 부전까지 동해선 구간에 연말까지 KTX 이음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시속 260km의 KTX 이음이 투입되면 강릉에서 부산, 부전까지 운행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줄어들어 이용 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KTX 이음이 몇 대나 투입될지와 운행 시간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5년 말부터 KTX 이음이 투입될 예정이고 아직 운행 횟수나 이런 것들은 좀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5시간 내외로 이제 소요되는 게 한 4시간 정도까지 단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에서 동대구를 잇는 동해선 노선은 현행대로 하루 한 차례 ITX 마음과 3차례 누리로가 계속 운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찬반 논란이 많은 사업은 많이 진척됐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의 경우 환경 영향과 경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갈등의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색 케이블카 건설 향방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업 진행을 묻는 질문에 갈등의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주민 간의 찬반 양론이 거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 역시 직접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론화라든가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일일수록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맞대고 해결의 방안을 찾고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갈등의 당사자들의 이익의 균형이나 미래 비전들을 잘 고려해서 2027년 상업운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오색 케이블카 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규정에 맞게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든 공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다른 사안을 놓고 여러 번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미 추진 중인 댐 신설에 대해 불필요하면 중단할 수 있다며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정책 현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꼭 필요한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재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지역민들과 해묵은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강원 지역을 찾을 때 오색 케이블카 문제는 또 한 번 큰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동해안에서 잡히는 가자미는 10여 가지에 이르고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 주로 잡는 어종도 다른데요. 같은 가자미 어종이라도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어획량 통계마저 세분화되지 못해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매일 아침 8시쯤 동해시 묵호항에서는 그물로 잡은 수산물 위판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꾸준히 잡히며 거래량을 보이는 건 가자미입니다. 물가자미 하나 없죠? 47,990 18 아까리 하나. 강원 동해안에서 그물로 주로 잡는 가자미 어종은 기름가자미와 홍가자미입니다. 기름가자미는 끈적한 진액이 많고 홍가자미는 배 쪽이 붉은 빛을 띱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기름가자미는 물가자미로 잘못 불리고 있고 두 번째 많이 잡히는 홍가자미 역시 아까가리라는 변형된 일본어로 불립니다. 홍가자미인데, 요 사람들 그냥 아까가리라고 그래, 아까가리. 종류가 여러 가지인 가자미는 위판 단계에서부터 공식 이름이 아닌 사투리로 불리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입이 뾰족한 게 특징인 용가자미와 진액이 몸을 덮고 있는 기름가자미가 주요 가자미 어종입니다. 용가자미로 부르는 게 맞지만 경북에서는 참가자미로, 강원도에서는 아구다리와 어구가자미로 불리며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참가자미는 잘못된 이름일까? 원래 강원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정식 어종이긴 한데 강원도에서는 노란가자미라고 부릅니다. 묵호항은 거의 참가자미 매일 노란 줄이 있잖아요. 경상도 가면 용가자미를 참가자미를 한단 말이죠. 이런 잘못된 가자미 명칭 사용은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됩니다. 국내 25개 가자미 어종 가운데 어획 비중이 높은 4가지 어종은 포획 금지 체장 기준을 20cm로 정하고 있지만 가자미 이름이 제각각이어서 수산 관계자조차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이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그 물고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제 뭐 물가자미로 이제 저희 기장을 올릴 때 저희 위판고나 이런데 이제 시스템에 올릴 때는 이제 저희가 저 학명으로 기름가자미로 해서 이제 올라가고.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름가자미를 제외한 다른 가자미들의 공식적인 개별 어획량 통계가 없습니다. 용가자미는 울산 방어진 항에서만 연간 위판량이 2,000에서 3,000톤에 달하고 홍가자미도 강원도에서 포획 비중이 높은 어종이지만 어획량 통계는 전체 가자미류로 집계됩니다. 가자미 자원 감소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종에 따른 체계적인 명칭 정리와 어획 통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이제 축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 AI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 번식을 관리하는 AI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한우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배가 부른 암컷소 주변에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소가 꼬리를 위로 올리자 주변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네, 핸드폰에 설치된 어플인데요. 출산이 임박한 한우의 모습이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로 잡히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업해 춘천 농가 5곳에 시범 도입한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시스템입니다. 암컷소의 번식을 관리하는 AI 기술이 춘천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기존에는 암컷소의 목에 발정 감지 센서를 부착해 수시로 관리하고 5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정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미리 학습시켜 CCTV에 발정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농장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농장주는 징후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인공수정을 시도해 송아지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밤 같은 데는 저기 자야 되잖아요. 사는데 그 시간에 못 보잖아요. 21일 동안 그냥 사료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은 행동 패턴. 전국 수백 개 농가에서 기르는 한우의 행동 패턴이 축적되어 있어 발정과 출산 징후뿐만 아니라 이상 행동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 특정 행동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잡아내라, 그렇게 인식되라 그래가지고 등록된 핸드폰으로 알람을.
AI 기업은 지난 4월부터 결핵 등 감염병에 걸린 소들의 행동 패턴을 추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AI가 한우의 번식을 관리하고 감염병까지 조기에 잡아내면 한우 농가의 생산성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이틀 사이 강원 동해안에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며 저수지 저수율이 올랐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경우 어제 26.7%에서 오늘 27.1%로 0.4%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14일 93.6% 이후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다 92일 만에 처음으로 전날보다 저수율이 올랐습니다. 최대 200mm 이상 비가 집중된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은 저수율이 어제보다 크게 올라 속초시는 23.7%에서 32%로 고성군은 29.4%에서 45.5%로 양양군은 31.5%에서 49.9%로 높아졌습니다. 농업용수로 주로 쓰이는 저수지 역시 고성 도원저수지 49.6%, 속초 원암저수지 39.2%, 양양 설악저수지 66.8%로 저수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강릉시와 태백시, 고성군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강릉시는 지급 운영팀과 인력관리팀 등 2개 전담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확인, 지급 결정,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합니다. 태백시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 관리와 세부 계획 수립, 시민 홍보, 지급 수단 확보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지역 내 5개 읍면사무소에 전담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고 요일제 적용 대비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민통선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고 지역 경제의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북상시켜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열리고 있는 제266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인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6.25 전쟁 직후 그어진 민간인 출입통제선이 주민들의 생활을 제한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통선의 북상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방부 등에 보냈습니다. 국제관광도시로의 발전 전략과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해법을 찾기 위한 포럼이 오늘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2025 강릉 국제관광 도시발전 포럼에서는 김남조 한양대 교수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 전략,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강릉시 교통망 확충과 국제물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를 꿈꾸는 강릉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공론회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강릉 속초 삼척 원주 영월의료원 등 도내 5개 의료원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모레까지 실시한 뒤 다음 날인 18일 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파업이 확정될 경우 24일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일은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속초의료원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해결과 공공의료 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FC 김대원 선수가 6월 안심을 마시다 동원샘물 이달의골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강원의 김대원은 2025 하나은행 K리그1 21라운드 수원FC를 상대로 후반 45분 강력한 중거리 슛을 차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고 팬투표로 결정되는 이달의 골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6월 이달의 골은 18에서 21라운드 경기를 대상으로 가장 인상 깊은 골을 넣은 두 선수를 후보로 팬투표로 선정하게 되는데 김대원은 71%를 득표해 수원FC의 노경호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동해시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2025 묵호 돛제비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해랑 전망대와 묵호항 여객터미널 광장 일대에서 물총놀이와 도깨비 분장 경연대회 같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행사 첫날엔 묵호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가수 손태진과 윤태화 등의 축하 공연이 열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도 진행됩니다. 무코 도채비 페스타는 강원관광재단이 추천하는 강원 방문의 해 7월 여행지에도 선정됐습니다. 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 근로자와 기업의 수건이었던 기숙사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농공단지 내 어린이집을 증축해 지상 4층 규모의 근로자 주거 공간을 만드는 이번 사업은 모두 44명의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와 세탁실, 휴게실 등의 편의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숙사 준공 목표는 내년 12월로 속초시는 앞으로 120개 업체 1,300명이 근무하는 대포 농공단지의 근로자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형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성군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가지 빗물바지 준설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정성군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이 투입된 읍면 시가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관 빗물바지 준설 사업 현장의 관리 실태와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